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밌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정승희 작가 선생님이신데요.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과 멋진 이야기 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와,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우리 정승희 선생님은 기다려 엄마로 세번문학상을 받으셨고요. 그림책, 동화, 청소년 소설 같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쓰신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의 작품으로는 슈퍼 땅콩 대 붕어빵, 최탁씨는 왜 사막에 갔을까,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등 많은 작품을 쓰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야기는 차차 나눠보기로 하고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군산폭문초등학교 한지희 어린이가 보내준 이어 달리기 대회라는 사연입니다. 오늘은 이어 달리기 대회를 한다. 하지만 나는 달리기를 못한다. 그래서 애들은 나하고 짝을 하기 싫어한다. 짝을 뽑았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애가 뽑혔다. 그 친구들은 내가 뽑혔다면서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냐고 했다. 이어 달리기가 시작됐다. 달리고 또 달리고 하니까 내 차례가 왔다. 우리 팀 애들은 더 빨리 이겨! 라고 외쳤고 결국 다른 친구들이 이겼다. 우리 팀이 1등, 2등, 3등, 4등, 5등 중에서 4등이 되었다. 우리 팀이 말했다. 5등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다음에는 2등, 3등이라도 하자. 파이팅! 너무 귀여운 사연인데 저도 달리기를 못했거든요. 키만 컸지 달리기 못해가지고 이 심정이 어떤 건지 알아요. 이어 달리기 할 때 저는 대표로 나간 적도 없고 네, 저도 달리기를 준비 땅 하고 들리면 네. 발이 딱 멈추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100m가 너무 멀어서 막 헉헉거리면서 달려도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연 너무 재밌네요, 진짜. 되게 긍정적인 친구 같아요. 나 때문에 우리가 거의 꼴찌를 할 뻔했다 이렇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네. 5등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친구들이 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고 친구들 훌륭한 것 같아요. 예, 담임 선생님도 다음에는 좀 더 잘해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달리기 대회의 풍경이 네, 막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재미있는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을 서울 동이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해금으로 연주해 줬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와, 오. 해금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처음 등장했는데 아, 이 해금이 그렇군요. 되게 소리는 아름답지만 켜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어린이가 또 해금을 배워서 네. 저렇게 파란 마음, 하얀 하얀 마음. 마음 이거를 연주한다니까 되게 또 새로운데요, 느낌이. 네, 다재다능한 우리 어라친들 정말 재주가 대단해요. 많아요. 네. 예. 해금은 저도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 악기였는데 소리가 너무 고와서요. 이렇게 또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야기 손님에 대해서 알아볼 이야기 손님 신문 식탁 시간인데요. 선생님 띠는요? 양띠 12시에 태어났습니다. 12시, 밤 12시 아니면? 낮 12시. 낮 12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싸주시는 삶은 달걀 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비닐봉지 몇 개를 싸주세요. 그리고 사이다를 같이 이렇게 싸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삶은 달걀이 소풍을 다 이렇게 돌고 나면 으스러져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선생님 네. 삶은 달걀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네, 삶은 달걀 좋아하고요. 그 요새는 야채 많이 먹어요. 좋아하는 달은요?
제가 3월, 4월을 좋아하는데 네. 연두빛이 음. 굉장히 순한 연두빛이에요. 그래서 햇살을 보면은 사이로 해가 막 비쳐드는 네. 그 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가슴 아픈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 4월에 또 그래서 슬픈 일이 많아서. 예, 세월호도 그렇고 제수 4.3도 그렇고 음. 그래도 좋아하는 달이 4월, 3월 요때. 네. 네네. 나의 봄을 이루는 평범한 일상에서 말고 보물처럼 소중함을 느낄 때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갔을 때 나한테 힘이 되는 음. 그런 게 소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이 질문을 받고. 네. 그래서 저는 낯선 곳을 떠날 때 항상 지도 아. 책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어플을 키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많이 없어졌지만 저 때는 지도를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도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예. 저도 예. 선생님처럼 지도 없이는 어딜 못 갔어요. 네. 운전할 때도 항상 지도책 보고. 저도요. 손바닥보다 약간 이제 작은 이제 지도책이 있었는데 음. 갈 때마다 제가 표시를 해둬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나왔던 공간들이 나중에 지도책을 봐도 떠오르거든요. 예. 그 지도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예.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여행지에서 그거를 아, 잃어버렸어요. 두고 오신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다. 어떡해. 차곡차곡 쌓아둔 과거의 무엇인가를 네. 몽땅 다 잃어버린 듯한 네. 느낌이 들어서 몇 달을 우울했었어요. 봄을 이루는 저한테는 지도책이지 않았을까. 예. 좋아하는 동화책과 그림책? 최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되게 좋아했던 책이 애비라는 작가의 어두운 숲속에서라는 책이에요. 네. 생쥐가 등장인물인데 네. 이빨이 흰 생쥐 양귀비가 주인공인데 음. 여자인 생쥐가 음. 모험을 떠나서 네. 전체 이 생쥐 가족을 구하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물들, 환경 뭐 예. 이런 게 되게 재미있게 아. 손에 땀을 쥐게 읽었었던 오. 책이에요. 예. 네. 그림책은요? 그림책은 네. 할머니가 남긴 선물? 네. 이것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예. 잔잔한 책인데도 사이사이에 흐르는 네. 할머니와 손녀의 네.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네. 손녀가 기억들을 하나씩 둘씩 네. 차곡차곡 정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남긴 선물도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위를 봐요. 이것도 시선을 다르게 봤을 때 네. 정말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는 사실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네.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평면으로 봤던 세계가 입체로 바뀌었을 때 정말 이런 그림책은 없었다. 네. 위를 봐요라는 책 예. 되게 좋았어요. 예. 하루 중 내가 가장 네네. 좋아하는 시간대는? 한밤중을 좋아해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다가 한밤중에 어떤 작업실에 같이 우르르 갔어요. 네. 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 네. 우리는 자유인 거예요. 네. 깜깜한 밤에 우리만 달리는 그 도로의 한밤중 그게 아직도 떠오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인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깜깜한 밤에 그런 별빛은 처음 봤는데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에 그래서 그 한밤중이 갖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시간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하기 싫은 일은요? 하기 싫은 일은 설거지. 네. 나만의 화를 참는 비법은? 화를 일단 안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화가 나는 순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곳은 지금 현실이 아니고 이렇게 혼자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화났던 것도 약간 수그러들기도 하고 지금 현실이 아니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떠나는 거. 화가 무지무지 났을 때, 뭐 예. 남편이랑 싸웠을 때, 예. 막 혼자 강릉으로 가요. 밤차를 타고 갔다가 뭐 온다거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화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일이 간호사였어요. 예. 만약에 작가가 아니었으면 간호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을 7글자로. 넌 뭘 해도 괜찮아. 이게 있고요. 뭘 해도 넌 괜찮아가 있어요. 예. 너는 뭘 해도 괜찮아. 너는 너가- 괜찮은 네, 아이야. 너는 괜찮아. 이런 의미가 있고요. 뭘 해도 너는 괜찮아. 예. 예.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네. 우리 어린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네. 안전한 환경을 해줘야만 통용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넌 네. 괜찮은 아이야. 내가 널 지켜줄게. 최초로 7글자를 2개나 준비해 오신 선생님입니다. 와, 시무십답 잘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재미있는 작가의 만남이 있는 곳 어린이 라디오에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시고요. 노래, 악기 연주, 여러분이 지은 동시도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연은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매일매일 색다른 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평범하지만 날마다 색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요즘 침대에서 일어나기 버겁고 힘들지만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며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색다른 하루를 느끼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그런지 가족들과 소풍도 많이 가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하루가 매일 새롭게 느껴집니다. 학원에 다니며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들이 생겨 제 하루의 재미를 더 더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저는 오븐에 구우면 딱딱하게 변하는 폴리머 클레이를 구매해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또 기타를 연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취미입니다. 잘 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기타를 연습하며 기타를 완벽히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기본적으로 약간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나는 여러 가지 배우면서 날마다 색다르게 보내려고 하고 네. 있다. 우리 희수 친구가 좀 힘들 때도 있다라는 네, 말을 네, 계속했어.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를 하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일어나기 버겁고 힘들고 조금 아침밥을 여유 먹고 있게 좀 지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또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게 많으면 그것도 놓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폴리머 근데 저 클레이. 처음 들었어요. 네. 폴리머 클레이.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살짝 찾아봤는데 클레이가 진흙 찰흙 같은 그런 뜻이잖아요. 신소재인가 봐요. 아, 폴리머 클레이를 오븐 클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도자기 이런 것도 구우면은 굳어지잖아요. 네. 뭐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찰흙은 음. 자연적으로 굳어지는 거니까 오븐에 굽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딱해지는데 폴리머 클레이는 오븐에 굽기 전에는 굳지 않나 봐요. 애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차근차근히 하는 친구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도 힘들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한다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친구의 매일매일 색다른 하루지만 색다른이라는 그 안에 매일매일 꾸준함도 녹여져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희수 기자의 이렇게 색다른 하루 사연 들어봤는데 선생님은 네. 어린 시절에 어떠셨나요? 집이 이제 시골이었거든요. 방학 때 놀러 가면 서울에서는 그냥 그저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골을 딱 가면 거기에서는 뭔가 야 서울에서 온 큰애기 쟤는 얼굴도 하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접받는 듯한 네. 느낌이 들고 사촌들도 같이 놀고 이러니까 되게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길 옆에 또랑이 있거든요. 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또랑에 폭삭 빠진 거예요. 크게 다치진 오, 않았는데 다행이네요. 그 물이 깨끗한 물은 아니니까 그렇죠. 냄새가 펄펄 나면서 네. 완전히 생쥐 꼴이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떠오르고 라면을 먹는데 7, 8명이 앉아 있으면 7, 8봉을 사와도 모자라요. 음. 워낙에 개수가 많으니까 끓이면 불게 돼요. 네. 라면이. 근데 그때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부른 라면이. 부른 라면이. 7, 8명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라면을 덜어서 먹는데 빨리 먹고 더 먹어야 되잖아요. 후루후루 먹는데 이미 불어져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끓여주셨던 외숙모님이 네. 많이 불려가지고 양을 좀 늘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그래서 부른 라면을 좋아해요. 꼬들꼬들한 거보다 부른 라면 좋아하고 네. 부른 칼국수 좋아하고 어릴 때 일 중에서 하나 더 네네네. 떠올랐는데요. 운동장에서 예. 뺑뺑이라고 있어요. 손 아, 잡고 예. 막 빨리 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철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잡고 돌리면은 쌩쌩 돌려지게 돼요.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살짝 뒤로 너무 쌩쌩하면 네, 어지러우니까. 맞아요. 그날은 이상하게 뺑뺑이를 제가 탄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세게 타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나 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면 이거 잡고 밖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정신을 잃었던,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더니만 웬 낯선 언니 오빠들이 막 물을 튕겨주면서. 정말요? 네. 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쌩쌩 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안에 있던 어린애가 네.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니까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수도가에 놓고 야, 정신 차려! 막 정신 이러면서. 차려. 눈을 떴던 그 동공에 차오르는 하늘이랑 언니 이렇게 오빠의 언니 얼굴들. 얼굴들이 누구지? 나 모르는 사람인데. 뽀얀 어떤 그런 순간? 어지러워서 기절을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다행히 일어나서 잘 걸어갔어요, 집으로. 그 언니 오빠들 너무너무 깜짝 놀랐겠다. 뺑뺑뺑 둘러서 이렇게 얘가 깨어나야 되는데 네.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랬을 네, 것 같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놀랬죠. 같아요. 선생님 어린 시절 기억 안 나신다더니. 질문지를 받고 생각을 더듬으니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 선생님들이 네. 내가 어렸을 때 어땠다라는 거를 완전히 잊고 살다가 이걸 물어보니까 누가 물어주지 네.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네. 일도 있었더라. 그래서 되게 내가 어렸을 고마웠어요. 때 그랬구나. 막 이런 네. 생각들 너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라서 기억을 많이 더듬고 되게 즐거웠어요. 네. 다음은 동시 같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3학년 이수혁 친구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최강 귀염이 강아지. 나는 최강 귀염이 강아지가 좋아. 왜냐하면 너무 귀엽고 똑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강아지가 너무 귀엽잖아요. 왜 귀여운지 아세요? 강아지가 가장 귀여운 순간은 잘 때. 진짜 웃겨요. 그리고 너무 짜증날 때는요. 아무데나 오줌 쌀 때는 어이없다. 네.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담긴 글이었는데 정말로 이게 어린이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좋아요, 좋아요. 어린이들이 쓴 글은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 것 같고요. 엄마들이나 어른들이 봤을 때 이거 귀엽다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러는 순간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네. 자기만의 글이 없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거를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말씀을 잘 해드려야 돼요. 네. 그대로 놔두어야 아이들이 자기가 아무 글, 어떤 글을 써도 내 글이야 라는 생각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굉장히 그렇죠. 그 글이 소중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네. 파닥파닥 살아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네. 어렸을 때 자유롭게 그림 그리던 아이들이 네. 나중에 학원 가고 학교 규격화되고.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야 돼라고 예, 하는 틀에 박힌 글이 네. 나와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음악 연주도 그랬고 예. 정해진 대로만 네. 잘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죠. 아니다. 네.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거가 정말 좋은 거고요. 예, 그런 진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표현해서 우리 어린 네, 라디오에 네. 보내주세요. 틀려도 괜찮고 글씨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는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의정부 초등학교 박서영 어린이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달팽이의 하루. 보들보들 비가 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달팽이는 비 오는 날 제일 좋아해. 빗방울과 친구 되어 풀린 미끄럼을 타볼까. 마음은 신나서 달려가는데 가도 끝이 없는 길. 야호, 마음은 바쁘지만 느릿느릿 달팽이. 어느새 비가 치고 해가 반짝. 아직도 한 뼘을 못 갔구나. 달팽이의 하루라는 노래였는데 사실 이 노래가 조금 뒤에 더 있대요. 근데 우리 서영 친구가 너무 여기까지. 부끄러워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벌써 야호 달려가지만 한 뼘을 못 갔네. 열심히 다녔더니 한 뼘. 제가 몰랐던 동요인데 노래말도 너무 예쁘고 되게 노래가 좋네요. 달팽이 하루. 우리 서영 친구는 달팽이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특히 비 온 다음 네, 날 맞아요. 이제 달팽이가 꼬물꼬물 있어요.
그러면 한참 들여다보고 쳐다보는데 제가 아는 후배가 도장을 네. 파줬어요. 네. 도장에 바깥에 달팽이를 제가 이제 그려달라고. 아, 도장 안에도 조그만 네네, 달팽이가 예.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달팽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제가 이런 노래를 선곡했을까요? 달팽이가 되게 이렇게 느릿느릿 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달팽이 시간에서는 음. 그게 느릿느릿이 아닌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느리지만 달팽이는 자기 삶을 살고 있고 자기가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거라서 달팽이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 순간에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달팽이가 열심히 달렸는데 한 뼘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뭐 90점, 100점을 맞아도 나는 50점 맞을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제 비밀이 있는데 2학년 때 받아쓰기 빵점 맞았다. 엄마들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이? 네. 다음 주에 비밀인데 얘기했어? 얘기했어요. 안 되는데 이러는데 그래서 달팽이의 하루는 달팽이의 느릿느릿함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보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교하거나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자라야 되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자라야 되고 근데 소나무가 밤나무를 너 왜 이렇게 빨리 자랐어? 네. 나를 이렇게 컸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듯이 네. 그냥 자연은 자연대로 자라는 것 같아요. 달팽이도 그렇게 자라고 나도 그렇게 자라고 네. 너도 그렇게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 생각이 달팽이를 보면 들어요.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선생님이 아까 주신 7글자와도 네. 또 어울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춘천 교대부설 초등학교 송가람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선생님 생신 파티. 5월 19일 나의 담임 선생님의 생신날이다. 나와 시옷 히읗이라는 친구. 근데 제가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시옷 히읗 친구는 세모라고 읽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응 히읗 친구. 이 친구는 동그라미라고 읽겠습니다. 이응 히읗이 같이 계획을 하게 되었다. 아침 7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해서 풍선도 불고 파티용품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서 담당 선생님께서 도서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셔서 결국 상담실로 이동하게 됐다. 상담실에서 풍선 불기와 파티용품 정리는 끝났다. 다행히 상담 선생님께서 풍선을 상담실에 두고 가도 된다고 하셨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지를 가지러 가야 하는데 선생님 몰래 편지를 가지고 오려는데 복도에 선생님께서 서 계시는 것. 그때 나랑 내 친구 세모와 같이 있었는데 친구는 도서관에 간다고 했고 나는 방송부 때문에 잠깐 왔다고 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아직 눈치 못 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참고로 나는 우리 학교의 방송부이다. 어찌됐든 다행히 편지를 가지고 오는 데에는 성공했다. 우리의 계획은 점심시간에 반을 풍선이랑 가랜드로 꾸미고 칠판도 그림이나 글로 꾸며서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틀고 친구들이 미니 풍선을 날리고 내가 선생님께 고깔 모자를 씌워드리고 우리 반 반장에 편지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마침 교생 선생님들 실습 주간이어서 교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더욱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선생님께서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졸업을 곧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왠지 더욱 멋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께서 우셔야 되는데 끝나고 여쭤보니 애들이 선생님이 오시니까 막 뛰어오고 흥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선생님께서 우실 수가 없다고 하셨다. 재미있는 하루였다. 와, 이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예, 저도요. 이 진짜 담임 선생님 너무 너무 부럽네요. 부러워요. 그리고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나의 담임 선생님의 생신이었다. 담임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선생님을 위해서 아침 7시 40분까지 학교에 갔다니까 집에서 진짜. 도대체 몇 시에 출발한 거예요. 예. 아직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진짜 뿌듯해요. 어. 진짜. 예. 그 반 전체가 다 같이 준비한 거잖아요. 어떨 네. 때 뭐 하고 반장이 편지 드리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요즘 노는 일이죠, 거예요. 이게? 최근에 보내준 네. 사연입니다. 요즘에 담임 선생님의 생신을 기억하는 일도 거의 아, 없고요. 더구나 6학년이잖아요. 네. 6학년 때 거의 사춘기 초절정에 이르는 아이들이라 담임 선생님 진짜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고 이 친구들이
너무 하나하나 행동이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음. 역시 6학년답게 계획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짜고, 진짜. 놀랍네요. 편지를 썼다는 게 저는 정말 새롭고요. 네. 요즘에 친구들하고도 편지를 안 쓰거든요. 카톡이나 주고받고 이러지. 음. 또 선생님께도 편지를 아마 돌려서 몇 개를 쓰거나 했을 텐데 네. 선생님이 정말 귀한 선물 받았을 것 같고, 근데 이 선생님이 되게 좋으신 선생님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선생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예. 끝나고 여쭤보니까 선생님이 오시니까 애들이 선생님이 좋아서 막 뛰었대요. 예. 선생님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막 흥분을 이렇게 일으키고 좋아하는 표정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진짜 좋으신 선생님이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등장이 막 웃고 뛰고 이러니까 그 모습이 또 너무 웃겨가지고 선생님이 우실 타이밍을 놓치고 아, 맞아요. 웃기만 하고 계셨다고. 근데 참. 가람 친구 은근 선생님이 감동해서 오시길 바란 그러니까, 거예요. 내심 그러니까. 잊기 힘든 아주 특별한 날이었을 것 네. 같아요. 이 선생님도 행복했을 것 같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마음이 그 마음도 정말 행복에 네, 가득 찬 맞아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이. 과정이 또 즐겁죠. 네. 네. 우리 가람 친구 담임 선생님 음. 축하드립니다. 음. 예, 오늘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정승희 선생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또 봐요.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너 음식점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가 어딘 줄 알아? 장사해야 하니까 사람이 없는 도시겠지. 에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도시겠어? 분명 넌센스 퀴즈겠지? 그럼 맞춰봐. 유령 도시? 오늘도 되게 재밌다. 그치만 땡. 정답은 바로 상해. 상해? 그래, 음식이 상하면 팔지 못하잖아.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도시는 바로 상해야.